예를 들어서 연 5%의 고배당을 주는 미국 주식으로 월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24억 원 정도의 목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500만 원은 주식 배당금으로 충당하고 자본소득이죠. 나머지 500만 원은 사업소득인 스마트 스토어나 무인 카페 같은 그런 수단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슈퍼서민입니다. 오랜만에 슈퍼서민 이야기로 찾아왔네요. 여러분,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상당수의 대답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대답은 저도 동의하는 답변이고, 그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제 채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돈이라는 재화의 필요성에 솔직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욕구에 대해 가식적이지 않은 솔직한 태도를 갖는 사람이 멋지고 또 성공할 확률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의 크기는 다 다르겠지만 그 최종 목적지는 역시 경제적 자유를 영위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부자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투자 활동에 원천적인 동력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생의 방향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과 이른바 성공한 부자들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경제적 자유란 과연 무엇일까요? 검색 엔진에 경제적 자유를 검색해보면 먼저 사전적인 의미가 나오는데,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제적 자유와는 또 다른 자유입니다. 아마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위쪽 나라에서는 이 경제적 자유도 큰 의미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오는 다른 내용들을 보면 건물주,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 상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며 사는 것 등등 사람마다 경제적 자유를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게 정답일까요? 모두 다 정답입니다. 이 경제적 자유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죠. 종교인에게는 성경책 한 권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을 살 돈 정도면은 충분한 경제적 자유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플렉스를 좋아하는 욜로족들에게는 100억 원이 있어도 부족할 수 있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이야기인데요. 연수원 때 만난 동기가 있었는데 매우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삶의 경제적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의 답변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인상 깊었습니다. 가격 때문에 먹고 싶은 걸 타협하지 않는 경제적 수준이라고 대답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 조카를 데리고 학교 앞 문구점에 가서 불량식품을 사주는 상황이라고 할 때 조카가 어떤 불량식품을 몇 개를 고르든 가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겠죠. 저렴하니까. 다만 이거 사줬다가 형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걱정은 할 수 있겠죠. 바꿔 말해 그 친구는 그날 저녁 먹고 싶은 것이 랍스터든 소고기든 오마카세든 가격이 고민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경제 수준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를 고민해보고 본인만의 경제적 자유의 기준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경제적 자유에 필요한 비용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집이 있고, 그 다음으로 자녀 교육 및 증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보험비, 통신비, 세금 등의 고정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여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식주가 해결된 종교인의 경우 한 달에 50만 원이면 충분하다. 플렉스로 매년 외제차를 사야 하는 욜로족은 1년에 2억 정도는 써야 한다. 먹고 싶은 메뉴를 마음껏 먹기 위해서는 매일 3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양할 테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환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수저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본인의 근로소득에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춰서 살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 자유를 영위하기 위해 얼만큼의 돈이 필요할까요? 이게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죠. 이른바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파이어족들이 말하는 10억, 30억, 50억?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이러한 목돈은 결국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기에 필요한 현금 흐름부터 계산하고 역으로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거주할 집은 마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고정비와 라이프 스타일에 필요한 여비를 모두 포함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는 자녀 교육비와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적금, 그리고 각종 세금이나 고정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게요. 이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발생된다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은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 혹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아주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사업소득으로 발생시켜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야 시간이 많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한 달에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수단을 찾아봐야겠죠.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요. 자본소득으로는 주식 배당금, 부동산 월세, 은행 이자 등이 있을 테고,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소득으로는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무인 카페, 스터디 카페, 전자책 판매, 음원 제작 등이 있겠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하는 근로소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보통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 사업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옮겨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 갈수록 소모되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부자가 될수록 시간의 가치가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본소득만으로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창출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놀고 먹으면 되지만 그만큼 필요한 돈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연 5%의 고배당을 주는 미국 주식으로 월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24억 원 정도의 목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500만 원은 주식 배당금으로 충당하고 자본소득이죠. 나머지 500만 원은 사업소득인 스마트 스토어나 무인 카페 같은 그런 수단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면 필요한 목돈이 많이 줄어들겠죠. 대신에 시간 가치가 약간 투입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근로소득만으로 월 1,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24시간을 다 갈아 넣어도 아마 쉽지 않겠죠. 이렇게 인생의 큰 줄기와 라이프 스타일에 필요한 돈을 수치적으로 환산해보고 매달 필요한 현금 흐름을 계산해본 뒤 이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떠한 수단으로 그 현금 흐름을 창출시키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는 거죠. 이러한 스텝마다 우리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미 충분한 돈을 벌고 이른바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꿈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모히또에서 몰디브를 한잔하고 있을까요? 보통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자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순서 기억하시나요?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 사업소득에서 자본소득. 부자들은 보통 이 굴레에서 사업소득을 더 크게 일으켜 자본소득으로 옮기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아마 그것의 삶의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있을 테고 일정 수준이 도달하면 자본소득에 대한 욕심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그 주위 사람들의 자본소득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걸 보고 나도 이만큼을 갖고 싶다 라는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본인의 유전자를 가진 후대에게 더 큰 걸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심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있죠. 부자들이 이렇게 선한 욕심을 부려서 세상을 이롭게 돌아가는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미 부자가 된 유명 유튜버들이 활동을 그만두면 우리 시청자들은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접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른바 재벌이라 불리는 삼성전자, 애플 등의 글로벌 대기업 총수들이 이제 나는 돈이 충분해, 그러니까 경쟁이고 뭐고 상관없이 난 놀고 먹겠어 한다면 세상의 발전 속도는 지금과 같지 않겠죠. 우리도 지금은 대부분 근로자의 포지션으로 삶을 어찌저찌 영위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에 보다 자주적인 삶, 본인의 시간에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가, 자본가의 포지션을 차츰 늘려서 인생의 행복 조건 중 가장 큰 요소인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도 저를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